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짧게 이거부터 좀 여쭙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사형 구형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을까요? 더불어 이제 직위원 재판장 이제 재판부에 판결이 남아 있는데 그대로 사형으로 판결할까요? 무기징역으로 판결할까요? 두 분의 한번 좀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망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원래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그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다. 네. 그래서 굳이 사형을 구형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무적 판단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형 구형보다는 아마도 무기징역 구형할 그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게 있었고 사형을 구형하게 되면 무슨 뭐 순교자 뭐 순례자 윤석열이 먼저 피고인이 서울대 한희석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었죠. 예, 그런 주장을 이제 많이 한 쪽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특검 쪽에서 그 얘기들을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좀 약간 불쾌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구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예. 이거는 뭐 충분히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죠. 법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제 이제 그 농구할 때도 그런 그 구형을 한 이유 중에 그런 게 귀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던데 이게 지금 12.12 5.18 때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로 중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 그것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군인 신분들 그러니까 군인 신분인 사람들이 일으킨 내란이지만 이거는 지금 멀쩡한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제 공직 엘리트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헌법 수호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중요함을 너무도 잘 아는 그런 공직 엘리트들이 일으킨 범죄이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중한 그런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형 구형은 되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판결 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간 증거조사 결과들을 보고 이제 뭐 우리 설 명절을 센 후에 2월 19일 날 2월 13일 인사발령 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 추후 이제 현재 당면한 개혁 과제들이 꼭이 실현된 후에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 논의들이 뭐 생길 때라든가 이때 형사 재판의 배심제 이런 부분이 그 정말 직접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보다 그 정신이죠.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 얼마나 그 재판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그 공판기일의 소송 지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국민들이 인식하셨으니까 형사 재판의 그 배심제도 추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또 반드시 언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선고를 지켜보면 되고 뭐 그렇죠. 뭐 사실 전망 것은 없을 것 뭐 같습니다. 전망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네. 이렇게 이제 그 차등을 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직위원 재판장이 윤석열 감경사유가 있다고 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 김용현도 덩달아서 그러면 무기징역이 아니라 더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12.12 5.18 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우두머리하고 중요임무 종사자를 동일하게 형을 무기징역으로 주기도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12 5.18 때 보면은 그때 사형하고 무기가 구형이 됐는데 무기하고 선고된 거는 무기하고 그다음에 22년 6개월인가 이렇게 그렇죠. 차등이 됐죠. 그러니까. 노태우 피고인은 그때 이제 약간 종범 성격이 있다 이런 선고 이유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용현 장관은 좀 줄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사형 무기징역이라는 구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판결이 나오느냐 아니면 한 단계씩 내려가는 내려가느냐, 이제 그런 형량이 나오느냐. 네, 그게 이제 공범 간의 이제 공동 피고인 간의 이제 형의 균형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양형 사유들 은 늘 이제 판사들 형사 재판할 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주심 뭐 다른 이제 배석 판사님들하고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 늘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그 양형 사유에 대한 누락은 없을 것인데 다만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의미, 그 심각성, 중대성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들은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포인트다. 이 점만 좀 지금 네. 2월 19일이죠, 2월 선거가? 19일이죠. 저기 설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이네요. 네, 바로 선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민주당 윤리 심판원장을 맡고 있는데 질문해도 대답 안 해주실 거죠, 어차피. 그죠? 네. 요거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제명 결정이 내려졌어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네, 제명 처분이 의결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심판은- 재심 청구를 했어요. 한다는 네.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청구. 네. 그러면 원래 이제 규정상으로는 2달 안에 재심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래 끌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안의 성격에 비춰서 신속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이제 재심 청구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제 재심 판단 내릴 수 있다. 네, 신속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제가 심판원장 된 후에. 그 전에도.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봐도 네, 이 단호한-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 네. 이 절차대로 규정대로 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사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얘기를 밖에서 이제 위주할 고주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 그래서- 당원 그 당규와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당의 자율성과 그 민주주의 그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또 올해 또 재판을 또 해서 네. 또 익숙한 업무입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요. 당원은 아닙니다. 더 안 여쭤보겠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그러면 이춘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글쎄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를 네. 제명했잖아요. 제명을 해버렸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그것도.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어제 그러니까 여러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뉴스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을 간밤에 것 같고. 나왔다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모르셨어요? 제가 간밤에 지금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게 지금 저의 아주 초 집중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기 네. 제명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거 뭐 특별하게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본론 이거 언급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본론 가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정부안. 네. 일단 지금 변호사님도 자문위원이셨죠. 네, 자문. 사퇴 선언했던 6명에 포함이 되시는 거죠. 네. 처음에 5이었다 이제 6명으로 늘어났고요. 오늘 11시 20분에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했던 그 입장에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수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또 일치돼서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들이 입법 예고된 공수처법안과 중수청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래서 자문위원들 중에 심지어 이제 모욕감까지 느낄 정도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거의 의견 일치 같은 게 어떤 거였는데요? 지금 감찰의 이렇게 감찰의 독립성을 예. 이제 보장하는 이런 규정들이 좀 아. 더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 예, 그 저는 일치.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들이. 내부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보도된 사항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사퇴 이제 한 신분으로서 어제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표명했으니까. 그러면 중수청의 이원 구조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많이 달랐고. 꼭 그렇다고 보기는 다수 의견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청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는 대검 중수청입니다. 단순하게 제2의 검찰청, 특수청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대검 중수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오래된 꿈, 대검 중수청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된 기획입니다. 옛날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대검 중수청. 승격시키는 윤석열도 대검 중수부 검사였죠. 그렇죠. 네. 한동훈도 거기 다 이원성 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줄저 책에도 그런 말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국회를 검찰이 당하지 못한다. 네. 정부도 검찰을 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이춘재 의원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입법안 보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 컸죠. 원래는 이제 보안 수사권이 쟁점이 돼서 사실은 그게 좀 논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도 그 얘기만 했잖아요, 계속.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중수청 구조 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지는 몰랐던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발표됐을 때
그 느낌은 이제 저 같은 검찰 출입 기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린 게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특수부 검사실에 가면 검사 한 명에 수사관들, 베테랑 수사관들 몇 명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지수사를 진행했던 그런 검사실이었는데 그 검사실이 딱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수청 이렇게 이원화 가겠다라고 했을 때. 네. 아, 그럼 그게 이게 이제 그런 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층으로 그러면 승격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청으로 승격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검 중앙수사부를 능가하는 그렇죠. 그런 그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네, 거죠. 사법관은 검사고요. 거기 뭐 수사 사법관은 사법관들이 이제 전문 약칭 되겠죠. 사법관은 검사고 검사고, 전문 그다음에 수사관은- 수사관은 그냥 보조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3천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장 받아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할 움직여가면서 저기 네. 가서 영장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영장 청구권하고 기소의 권한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어떻게 중수부처럼 옛날에 특수부처럼 유착이 되겠느냐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정부 추진단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그 작동하는 원리들을 봤을 때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어떤 카르텔, 그렇죠. 검찰 직군의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법안 그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다들 그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이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만드는 이 개혁안인데 수사구조 개혁안인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없나? 그러니까요. 여전히 지금 수사는 그래도 검찰이 잘한다라는 그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검찰 개혁이나 이쪽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마치 이런 이 신화에 대한 거대한 벽을 느낀다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건지. 그 시키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법사위 위원들, 그러니까 이른바 강경파라고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의원들 말고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찰 수사의 통제 또는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덧붙이면 수사 능력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역량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실제 수사 역량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 단순 비교하더라도 이번에 특검 수행 과정에서 검사보다 그 경찰 국수본이 훨씬 더 전문적인 증거 수집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검찰 개혁 반대 논리는 두 개입니다. 그 경찰은 원래 인권 침해적이고 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검사가 그걸 통제해야 된다. 인권 보장,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네. 경찰은 인권 보장하는 기관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 검사는 판사와 준할 네, 정도로 준사법기관. 굉장히 공정하고 그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검사가 어떻게 사법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검사는 사법 통제가 아닙니다. 이 덧붙여서 공수처 법안의 핵심은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못 박아져야 됩니다. 이 규정에. 그리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보안 수사권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의 정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수사의 정의는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소추기관일 뿐입니다. 소추기관.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소추기관입니다. 이걸 뭐 공소, 뭐 전담기관 이렇게 거기에 숨어있는 의도와 그런 의도까지 캐치할 수 있는 이거를 간과했다면 정부의 무능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존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알겠습니다. 우리 네. 이춘재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네. 이걸 주도한 게 이제 작년 말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봉욱 민정수사가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 점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부터 검찰 개혁할 때 상당히 그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예상들은 많이 했죠. 언론들도 마찬가지였고 워낙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하다고 이제 알려진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그게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걸러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게 이제 이 결과가 나타난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법 이른바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 아니냐.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 수사 역량 이거를 유지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경찰의 수사력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다 이런 논리인 것 같고 그런 논리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그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짐작컨대. 우리 변호사님께는 이 점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요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최종 결론은 유보를 해버렸잖아요. 미뤘잖아요. 왜 시차를 둬서 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어떤 뭐 보안수사권을 한마디로 하면 시간은 검찰의 편이고 이거는 그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 검찰 쪽에 유리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불길한 예감이 제가 들기로는 결국은 줄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도. 네. 시간을 근데 끄면 어제 끌수록.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 올린 페이북에 올린 걸 보셨어요? 그거를 보면은 또 안 주는 것처럼 얘기는 해놨던데요. 네, 그렇게 페이북에는. 하겠다 했던데. 예. 네, 보안수사도 수사이고요. 그렇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시계추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중심을 향합니다. 지금 중심을 지향하면은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보안수사권도 수사고 또 수사도 삭제돼야 되고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보안수사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 하거든요. 참고인 막 잔뜩 부르거든요. 이래서 그 조서 자체를 삭제해야 되고요. 그 뭐 동일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성을 자의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검사에 속는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검사들은 윗사람 잘 섬깁니다. 모십니다. 그리고 검찰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검찰 안팎으로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랜 기득권의 힘들이 있습니다. 언론도 같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겪어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네. 그다음에 어제 그 신장식 의원하고 인터뷰인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데 지금 언론에서 별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공소청에 정권 송치를 하도록 네. 한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권 송치지요. 예. 그거 막 여러 가지 쟁점 막 그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귀한 시간 나중 기회.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네, 보시는 다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들을 다시 쟁점화시키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 되게 시간을 지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의 핵심을 보고 그냥 쭉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재 또 한 걸음 더 나간 다음에 현재 정부가 온 그 중수청 법안하고 공소청 법안은 그냥 길이죠. 그거 가지고 누더기 대고 중간에 곰팡이 쓴 그 천조각 다시 오려내고 다시 붙이고 이러지 말고요. 그건 그냥 폐기. 백지 그거는 하고 지금 현재 발의되고 또 이렇게 또 뭐 현재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 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공소청 법안이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입법 예고된 거. 거기 수사 보안 수사권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내용 읽어보세요. 수사에 관한 범죄 수사에 있어서 요구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검사 직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 뭐 수사관 종래 현재 검찰청법보다 더 들어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 과연 있어요? 그런 조항까지 다 읽어내실 수 있으시겠죠? 전문성이 있으시면. 그래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예. 중수청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범죄의 범위도 기존에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9대 범죄죠. 네. 그리고 이제 인력이나 이것도 뭐 3,000명 얘기 나오던데 그 정도 인력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검 중앙수사부 때의 그 수사력 훨씬 더 그 큰 그런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이 뭐라고 수사공화국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던데 이거 수사 1년 내내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요 범죄가 있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인지부서는 특히 범죄를 찾아다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이런 게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거기에서 추진단의 공무원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아왔던 분들은 일제 때는 독립운동 투사와 그 가족들이었고요. 또 유신 독재 시절에서는 민주화운동 투쟁하던 분들이었고요. 또 정치인들 뭐 흔히 뭐 이재명 대통령 등을 운이하지만 더 큰 피해자들은 소리 없이 말 없이 숨져가고 가정이 파괴되었던 피해자들입니다. 이 검찰개혁은 제1의 과제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지도자와 공무원들은 네. 국민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뭐 쉬운 예로 다시 물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엊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뭐라고 네. 했냐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말도 상당히 좀 거슬렀죠. 그렇죠. 뭐 입장에서는. 약간 뭐 용검도 아니고 검찰 용검으로 쓰고 종래에 좀 여러 가지 오해나 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그건 정말로 네.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네. 힘을 실어주려고 네,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 그게 예. 얼마나 큰 사실은 큰 그 패착을 가져오는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잘 설계해서 잘 개혁해서 잘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게 우리 정권에서는 검찰을 달리 쓸 수 있다. 응?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충분히 선하게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허황된 얘기인지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어느 정부의 검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검찰이었을 뿐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네, 이런 거에서 그 아주 공고하게 결합된 집단입니다. 그렇죠. 뭐 봉수석하고 누구죠? 윤 피고인하고 윤모 씨 피고인하고 어떨 것 같아요? 관계가 아, 둘이 아니 저는 뭐 경험해본 적이 어떨 것 없어서. 같아요? 네, 다들 검찰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편안합니다. 만나면. 아, 그래요? 네. 제 기억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때 후보 중에 한 명이 봉욱 그렇죠. 현 민정수석관이었습니다. 그랬었죠. 전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봉욱을- 검찰의 본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들이 뭐 있겠 더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네. 그나저나 다만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또 이런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국민의 입장 또 어느 것이 바른 길이다 정의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나아질까. 그래서 어떤 뭐 우리의 뭐 민족의 화해든 세계 평화이든 너무 거창하게 나가긴 하는데 기여할까라는 건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일 지술조서 삭제돼야 된다. 그리고 공소청법에 이 수사는 못 한다는 걸 못 박아야 된다. 현재 이거는 대검 중수청의 새로 설계하는 의도다. 나중에 뭐 거기에 검사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죠. 이때 대통령까지도 속으셨는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죠. 네. 아무튼 그러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이제 입법 예고에 들어간 그 안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폐기해라, 이제 그런. 민주당에서 이제 아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백지해서 새로 짜는 게 더 신속하게 지금 할 때가 됐습니다. 효율적이다? 그 정부 입법으로 가져가서 결국 뭘 했습니까? 그렇죠. 드러날 것만 드러나게 한 거죠. 더 예.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네. 이게 또 실종될 수 있는 또 그거든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시간 끄면 끌수록 그렇죠. 피로감을 네. 느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걸 좀 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뭐 본인들은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또다시 무도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정권이 하에서 검찰이 다시 윤석열 정권 때 검찰처럼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다는 그런 자세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를 해야지. 예. 예. 우리가 계속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선한 의도로 쓸 수 있다. 선하게 검찰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의병이 일어났고 정부가 조금 좀 부족하고 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의병이 일어나서 거기 그때 이렇게 의병은 누굴 혹시? 아주 좁게는 어제 이제 이 6인 검찰개혁 자문 뭐지 뭐 우리가 뭐 약간 그런 어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촬영도 어떻게 뜻하지 않게 좀 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하여튼 서보학 교수도 자문단 계시잖아요. 그죠? 네, 서보학 맞습니다. 교수 얘기를 아주 뭐 듣고 이제 많이 오랫동안 하셨죠.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법안이구나. 이런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문단에 계신 분들. 그렇지만 뚜벅뚜벅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할 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으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공소청에서 검사들은 거기서 공소유지에 전담하는 그런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 그래서 네네. 그 원칙은 그게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렇죠. 이 방향에 그겁니다, 따라 구조. 뚜벅뚜벅 말씀하신 대로 이 방향을 지키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꾸만 무슨 경찰 수사를 못 믿겠네. 그다음에 그 통제는 어떻게 하네. 자꾸만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되면 그 이제 그 방향이 자꾸만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복잡할수록 심플하게 생각하라고. 심플합니다. 네. 간디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그 그게 가져온 좋은 진정한 방법이죠. 진보는 심플함, 단순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좋으십니다. 아주. 아이고 뭐 저게 뭐 특허 좀 이래 해서 결합 발명 뭐 이런 게 나올 때 굉장히 구성 요소들, 엘리먼트들 많이 복잡해서 뭔가 정교한 발명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다 개량 발명의 영역인 거죠. 우리는 지금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